자, 여러분, 영주 형이 왔는데 저는 네.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아니라 네.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 유니폼이에요. 야, 이거 직원들이 다 입고 있더라. 그때 저희 공구했어요. 바르셀로나 메시 10번 공구는 안 했어? 네. 바르셀로나 알라베스한테 저 비겼죠? 비겼다. 네. 네. 잘하던데. 와, 진짜 미란다. 세레지 바르조안. 와. 네. 진짜 그 경기 보면서 토 나왔어요. 토 나왔어.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쨌든 메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이슈는 사실 세리오 라모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거보다 최근 메시가 영 본인의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술적인 거, 그다음에 사실 프리시즌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거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야, 이거는 메시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메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니까 그 기대감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느끼고 있겠죠. 어디를 좀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 포체티노 감독 전술하고 메시의 컨디션 문제죠. 그게 큰 이유인데, 일단 당장 최근 이번에 릴이랑 경기를 했을 네. 때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 좀 일찍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전반 네, 끝내고.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바로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카르디가 들어오고. 네, 기사를 쭉 봤을 때 메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상 이슈, 근육, 뭐 무릎 쪽도 다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무릎 부상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근육이 좀 문제가 있어서 빼줬다 이렇게 포체티노 감독이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45분 동안 뛰면서 이 기록 자체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턴오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사실 메시가 원래 기대했었던 활약을 해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이 항상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리그에서 성적은 좋아요. 네, 성적 매우 쭉쭉 좋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많이 좋은 경기를 해요. 아니 지금 선수들 명단을 봤을 때 그지. 지금 이 경기력이면 문제가 있죠. 사실은 12라운드 리라고 경기에서도 수비는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네, 미드필드에서 상대를 잡지 못하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았고 이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내주긴 했는데 조너선 데이비드에게 선제골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더 많은 골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 네, 돈나룸마가 나름대로 선방을 많이 한 경기였고요.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리그왕에서는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12경기 치르는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기는 1무 1패니까 10승을 거뒀거든요. 그쵸. 그리고 1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라운드 스타드 렌전에서 0대2 패배. 맞아.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자랑하는 공격수 3명,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모두 유효 슈팅을 못한 경기예요. 그리고 1무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르 클라시크라고 마르세유하고 11라운드 경기인데 이 경기는 좀 혼전 양상이 되면서 막 두들겨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좋죠.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만체스터 시티를 잡은 것도 좋았고 뭐 큰 문제 없이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완성도 높은 전술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포체티노가 당장 아주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기에는 뭐 성적은 잘 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난 거죠. 팀 성적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해. 그럼 팬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고, 그런데 경질할 수 있는 명분은 없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쨌든 지금 그 기대를 받으면서 영입이 된 2명의 선수, 나이는 있지만 슈퍼 월드 클래스. 한 명은 축구 올타임 뭐 넘버 탑3 안에 들어가는 선수 메시, 그리고 수비수 쪽으로 봤을 때도 올타임 이 센터백을 얘기했을 때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수비수가 영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모스는 아직도 한 경기도 못 뛰고 있고요. 네, 몸 상태가 계속 안 좋다고 해요. 메시는 나오고 있지만 부진하다. 이거는 이제 리그 한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경기 모두 풀타임 소화하고 3골을 넣었습니다. 득점이 됐으니까. 네, 맨체스터 시티, 라이프치히에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 쪽에서도 메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5경기 뛰었는데 총 325분 뛰었거든요. 근데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물론 메시가 무릎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육 통증 때문에 45분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메시가 시즌 초반 리그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다? 이거는 정말 오랜만의 일이죠. 그렇지. 2005-2006 시즌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네,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등번호 30번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은 여러모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야, 그만해. 네. 그만하라고. 너 요즘에 진짜 너 한번 스크류 펀치를 진짜. 네네네. 이거 얼음종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내가 덕현이를 진짜 좋아했거든. 네. 요즘에 덕현이가 뭔가 대화를 하면 영혼이 없는 느낌이야. 요즘 느끼셨군요. 요즘에 영혼이 너무 없더라고. 네. 그런데 야 이거 공부했어? 네. 하나씩 다 입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덕현이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저는 원정 유니폼도 샀습니다. 걔를 깔까? 이런 생각이 잠깐 했습니다. 한번 형이 좀 다잡아 주실 필요는 있어요, 덕현이.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걔는 고소할 놈이라서. 맞아요. 네. 손변과 이야기한 후에 까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일단은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에서 골 넣은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10명. 근데 10명 속에 메시 이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바페가 5골로 가장 많은 골 넣고 있고 이카르디가 3골이에요. 물론 이제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한 골 3개의 도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메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카르디는 골을 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우리가 상상하는 MNSM 네. 은바페, 네이마르, 그리고 메시. 네. 요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의 부진의 이유를 형이 이제 크게 어떤 컨디션의 문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공격 전술의 문제, 이걸 봤는데 컨디션 문제는 이게 지난 시즌 그 기억이 나요. 네. 메시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영주 형이 12월이면 돌아올 것이다.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그 제대로 보내지 못한 프리시즌 중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엔 돌아왔어요. 네. 저는 메시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의 스탯을 결국엔 찍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는데 부상에다가 코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사실 바르셀로나를 결국에 본인이 원해서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복합적으로. 메시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건. 그러니까 일단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로 메시에게 찾아야 됩니다. 일단 메시가 못해요. 못한다. 네. 그건 팩트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왜 못하냐. 그러니까 메시 스스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릎 부상도 있었고 뭐 근육 통증도 있고 거기다가 폼을 끌어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여기다가 포체티노 감독이 과연 메시를 위해서 전술적인 방안을 마련했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 메시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면 메시 돌아온다. 맞아요.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메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메시 어떨 것 같으냐? 포체티노 감독이라면은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 포인트를 쌓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시가 돌아와서 활약을 하더라도 20골 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건 어려울 것이다. 네. 벌써 12라운드가 지났어요. 그렇지. 이제 네. 뭐 한 3분의 1 정도 간 건데. 네. 저는 15골 넣기도 어려울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페라리를 샀는데 페라리를 끌고 지금 캠핑을 가고 있어요. 안 되지. 네, 밑에 다 긁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 차 죽죠 그냥. 네.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메시는 메시 나름대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러면 전술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에 4-3-3, 4-2-3-1, 4-3-1-2 뭐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고 있지만은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3-3 미드필더예요. 3선의 문제다. 네. 3-3 미드필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3선에 나오는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에레라라든가 게라든가 다닐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릴전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더가 무너지고 수비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뒷공간을 내주고 그러면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경기에서는 게예, 다닐루, 바이네둠 이렇게가 이제 미드필더 조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선 조합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3선 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메시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메시가 골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메시의 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선 조합이 안 좋다는 것은 수비 쪽도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킴펜베가 시즌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 전술 없이 공격수들을 그냥 풀어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공격수들 풀어놔도 돼요. 네이마르, 음바페 그리고 메시가 알아서 하겠지. 해도 돼요. 그거는 그만큼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공격 전술이라도 세부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그건 거예요. 안 되고. 그러니까 메시는 사실은 오른쪽에서 시작하더라도 플레이의 대다수의 시간은 중앙에서 보내죠. 맞아요. 근데 메시가 조금 더 한정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 자원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왼쪽에 네이마르, 중앙에 음바페, 오른쪽에 메시. 이 정도로 그냥 분할을. 또는 뭐 디마리아가 들어오든 이카르디가 돌아오면 4-2-3-1에서 또 오른쪽에 메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좀 측면에 국한시켜 놓는 플레이 네. 요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오른쪽에 빠져 있어도 메시가 쉬고 싶어도 공격 쪽에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 메시에게 계속 패스가 가니까. 공이 가니까. 그럼 메시가 돌리고 그리고 중앙으로 가던가 아니면 끌고 중앙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시 없이 전개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메시에게 전술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메시 없이 전개되면 메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떨어지죠. 줄어들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 메시가 같이 뛰었을 때 MSN. 골문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착착착착 맞지 않았느냐.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가 호흡을 맞추려면 훨씬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 선수가 모두 골문을 바라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골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세 선수가. 그럼 여기서 연계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전술적인 토대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이 세 선수가 호흡을 맞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카르디는 골문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돌아서 등지는 플레이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이카르디가 전방에 있을 때 훨씬 뒷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근데 과연 이카르디를 쓰려면 누구를 희생시켜야 되느냐. 다 쓰려면은 결국 중원이 약한데 중원에 2명만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카르디를 넣으려면 뭐 M&M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애매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얘기도 해요. 4-3-3으로 해서 네이마르를 메잘라로 쓰는 건 어떠냐.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전방에 이카르디,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메시, 그리고 네이마르를 메잘라로. 근데 디마리아가 또 메잘라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죠. 그건 뒤에 그냥 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 얘기를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제일 큰 문제는 3선의 문제예요. 3선을 잡아놔야지만 중심이 잡히면서 밸런스가 맞아져요. 그래야지만 경기력이 살아나갈 거고. 만약의 경우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 쪽만 조합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낸다. 만약에 찾아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것이다. 터지는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 안 터지는 경기에서는 또다시 비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메시에게 프리롤을 주지 못한다면은 메시를 이용한 공격이 조금 더 많아져도 괜찮을 것이다. 결국 메시가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리턴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메시를 관리해준다는 측면에서 전반전에 교체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른 시간에 교체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메시는 후반전까지 뛰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지, 끝까지. 네. 그러니까 메시가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선발 출전해서 교체 아웃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중간에 빠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상대가 지쳤을 때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 교체됐을 때 포체티노 감독하고 악수 거부하면서 한번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조합을 찾아놓지 못하면. 물론 이제 스탯을 보면은 네이마르가 여러 가지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이마르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겠죠. 반대편에 메시가 있으니까. 그치. 거기다가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메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토대가 안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는 어떻게 해서든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삼선이나 어떤 조합 자체나 움직임 면에서는 아직 완성이 덜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르키니오스를 좀 더 다양하게 써야 된다. 라모스가 돌아온다면. 뭐 그럼 1차 빌드업에 조금 더 편안함이 생길 테니까. 네. 거기다 마르키니오스를 위로 올려서 그렇지.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바이나이둠이라든가 게이라든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는 먹을 거예요. 뭐 리그는. 네. 근데 사실 챔스. 지난 여름 생각했을 때 돈나룸마, 라모스, 메시, 빵빵빵 했잖아.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잖아요. 뭐, 네. 그 선수들 영입한 거 보면은 파리가 원하는 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에요. 맞아, 유럽이야. 그러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팀의 조직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올려놔야죠. 그러면 포체티노 감독이 플랜 A를 제대로 만들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메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골을 넣고 있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이마르나 메시나 승부처에서 결정을 지을 힘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글쎄요. 지금 경기력이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다. 파리 팬들이 불만이 쌓일 수 있는 맞아요. 경기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메시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만 골을 넣고 있고 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면 리그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전에 챔피언스리그 테마를 들으세요. 그 앤썸 들으면서 들으면서 챔피언스리그 경기야. 챔피언스리그 경기야. 네. 그리고 나가서 공격 포인트 하나만 기록하면 그럼 이제 뚫릴 것이다. 뚫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비웃지? 아니 그 생각을 왜 포체티노가 못했을까? 그래. 왜 메시는 못하고? 묘한이어서 그런가? 여하튼 참 괜히 이런 얘기를 했네. 네, 알겠습니다. 메시가 좀 살아나요. 그래도 좀 우리도 재미고 그런데 이 포체티노가 좀 여러 가지 묘수를 더 생각을 해내야죠. 일단 그리고 본인도 컨디션이 더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걸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메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지면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뭐 터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메시를 위한 전술이 아닌 상황에서 메시가 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메시가 바르셀로나만큼 많은 골을 넣는다는 그거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메시가 일단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의 프리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메시가 컨디션이 좋으면 프리킥 넣잖아요. 네, 유효 슈팅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시도 분발해야 되고 포체티노 감독도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 우리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지만 너는 응원한다. 알라베스. 뭐야 씨.